돌연변이란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화로 인해 부모 세대의 유전적 구성에 없던 형질이 자손 세대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돌연변이는 염기서열 변화 정도 수준의 유전자 돌연변이와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는 염색체가 변화하는 수준의 염색체 돌연변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결실 여기 중복 전자와 염색체 후에 이상이 생기는 배수성 돌연변이와 이수성 돌연변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염색체 수 이상에서는 이수성 돌연변이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DNA 복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오류나 발암물질, 방사선 노출 등으로 인해 DNA 염기서열이 변해 나타나는 돌연변이입니다. 이렇게 DNA 염기서열에 변화가 생기면 유전 정보가 바뀌고 단백질이 생성이 되지 않거나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하나가 바뀜으로써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가 달라진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생성이 되고 적혈구의 낫 모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수준의 염기 하나의 돌연변이가 전체적인 염색체의 구조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같은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색체 구조 이상인데요. 원인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일부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실은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체를 A부터 F까지의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C 구역이 떨어져서 없어지게 되면 결실이 일어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역위는 영어로 리버스라고 하는데 염색체 일부가 떨어진 후에 반대 방향으로 원래의 염색체에 다시 붙는 현상입니다. 염색체의 일부 중에서 B와 C가 떨어지고 나서 이 염색체에 다시 반대로 붙었죠? 방향만 바뀌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DNA 이중나선을 보면 염기를 읽는 순서가 화살표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일 때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일 때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달라집니다. 즉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중복은 염색체 같은 부분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수분열의 DNA 복제 과정 중 이상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가 있던 B 구역이 2개나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전자가 정상 발현보다 더 과발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좌는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진 후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와 염색체의 일부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두 염색체 A부터 F까지의 구역을 가지는 염색체와 V부터 G까지 구역을 가지는 염색체 있었는데 A, B가 떨어지고 V가 떨어져서 비상동 염색체와 염색체의 일부가 교환된 것이죠. 상동 염색체끼리 교환되는 것은 감수 1분열 전기 때의 교차라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 돌연변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상동 염색체와 염색체 일부가 교환되는 것은 돌연변이로서 전좌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의 유전병 중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있습니다. 핵형 분석을 해보면 염색체 구성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이 되어 정상보다는 짧아진 염색체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실, 여기, 중복, 전좌 모두 다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핵형 분석을 하면 염색체의 일정한 띠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일어나면 띠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도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문제 2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대림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나는 대림 유전자 B와 B별에 의해 다는 대림 유전자 D와 D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다와 다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네요.
그림은 영인의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 오빠, 영희, 남동생의 세포 1부터 4가 갖는 A, B, D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대림유전자 기억이 대림유전자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을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이 되어 A가 태어났는데 이 A가 바로 남동생이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어진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분석해보면 어머니의 세포 1은 DNA 상대량이 2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AA, BB, D별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작점인 지원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홀수가 없으니까 감수 1분열 중기도 가능하고 감수 2분열 중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상 감수 분열에서는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이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제외해야 하고요. 오빠 세포는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홀수도 존재하고 남동생도 마찬가지로 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DNA 상대량이 2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식세포도 될 수 없죠. 따라서 오빠와 남동생은 G원기로 확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희의 세포를 보면은 DNA 상대량이 4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작점이 동형접합일 때 감수 제1분열 중기에서 나타나는 DNA 상대량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지금 어머니만 확정 안 되고 오빠, 영희, 남동생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가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다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염색체의 위치가 중요하죠. 오빠를 먼저 보면 오빠는 라지 A가 하나 있고요. 7번 염색체는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A 별이 함께 존재하겠죠. 그리고 D는 2개, D 별은 없고 D, Y가 이렇게 G원기 세포, 즉 체세포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영희는 A가 동형접합으로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D는 하나도 없고요. D별만 있겠죠. D별도 없으니까 D가 동형접합으로 있을 것입니다. 남동생은 A가 하나도 없네요. A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B는 2개가 있고요. D별이 있고 Y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남동생은 엄마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오빠와 영희가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빠와 영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염색체를 받았는지를 추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일단 영희가 A와 B별을 이렇게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어머니와 아버지는 A와 B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희가 D도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D, 어머니도 D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빠를 보면 D는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죠. B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보면 D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D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오빠와 영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것이 끝입니다. 태어난 남동생을 보면 어머니에게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은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니까 아버지는 A별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A별로 확정되면 A별 B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오빠한테 주었고 오빠가 받은 A와 B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어머니로부터밖에 받았다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A와 B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염색체를 남동생에게 물려주었고 어머니는 D가 있는 이 염색체를 남동생에게 주었을 것인데 A별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어머니의 A가 A별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발생했었고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난자가 정상, 정자와 수정하여 이 남동생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D별은 어머니가 D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추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어머니의 세포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A, B, B별, D 별이거든요. 여기가 지원기라면
모두 다 이렇게 2로 가질 수 없으니까 지원기는 안 되고요. 복제되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d제곱, d-제곱이 되어서 중기원 세포에서 발견될 텐데 그러면 a가 4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중기원도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a제곱, b제곱, d-제곱이 이렇게 있었다면 어머니의 세포 중기2로 가능하죠? 어머니의 세포원의 시점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지원기 세포이다 아니고 2번 감수 A분열이 끝난 생식세포이다 아니죠? 3과 4의 핵상은 같다. 중기원 2n이고요. 지원기도 2n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은 A이다. A가 A별로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 아버지에게서 A별 B,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 지금 아버지 보면 A별 B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존재하니까 모두 갖는 정자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